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의 김정남 선임연구원님께서 교육 분야 인공지능 시스템 교육과 윤리 영역 평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정남입니다. 제가 원래 요즘에는 제가 학교 선생님이랑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요즘엔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요. 네, 현장 분위기를 좀 약간 바꾸고자 말레이시아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오랜 계획을 했는데 웃으면서 시작해보려고. 이해 나중에 집에 가서 웃는 분들은 가끔 있으실 건데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짧게 죽자해서 제가 마치 래퍼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빅뱅 이후에 별이 무수하게 생겨났던 것처럼 AI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정말 그 성착취물이라든가 딥페이크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고요. 해킹의 위협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력 문제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얼마 전에 아카이브에 1비트 LLM이라는 논문이 실렸는데 이게 만약 현실이 된다면 전력 문제는 해결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엔비디아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묻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간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며 또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직 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5월 AI 과학자들이 AI로 인한 멸종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전 세계적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죠. 여기에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입장에 반대했다고 알려졌던 샘 알트만이나 하사비스 그리고 제프린턴도 참여했고 이게 타임지에 인류의 종말이라는 표제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자사주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오픈AI랑 MS를 고소했고 시카고 대학의 벤저학에서는 오늘 아까 뜨겁게 논의되었던 것처럼 창작권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AI 데이터를 오염시킨 기술도 공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1년 유네스코는 인공지능 윤리 공고를 채택했는데요. 윤리 영향평가에 대해서 앞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많이 길어서 이걸 다시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2023년에 요약본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회는 AI 액트를 최종안을 승인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교육 분야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앞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윤리를 검증하는 방법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IEEE에서 AI 윤리로는 2019년 윤리적 설계 1판이 공개되었고 여기에서는 표준 이외에도 교육과 인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캡 AI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에 따른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합성 평가를 수행한 절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역시 윤리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것처럼 TTA의 신라스님을 개발 안내서라든가 그리고 키스트의 자율점검표 등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넘어왔던 이유는 교육 분야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유네스코의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4가지 범주별 AI 기술 도입 이점과 위험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AI 기술의 활용이 데이터 소유권, 동의, 프라이버시 같은 윤리적 문제를 내포할 것이고요. 알고리즘 편향에 의한 기본권 훼손이나 데이터 노출, 데이터 감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또한 AI 교육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아직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의 몸짓, 행동, 감정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위에서는 이런 생체 인식, 감정 인식 이런 것들을 모두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자 있습니다. 게다가 교사와 학생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학습을 하고 그 사이에서 학생들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상호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비인간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미국 교육부 자료입니다. 미국 교육부 자료이기 때문에 AI점을 엄청 강조칠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지금 교육계에서 AI 기술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물론 인공지능 기술이 개별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한 감시, 교사 대치에 대한 우려, 알고리즘 편향성이나 투명성 문제 등등 차별 초래 같은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하고 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 지침도 역시 이런 것들 윤리적 고려사항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윤리원칙이 있었는데 세 가지로 저희가 구조해봤는데 AI 이점을 언급하면서 역시 윤리적 고려사항과 개발 요건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입니다. 가장 요즘 뜨거운 주제이죠. 근데 2023년 7월 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부 지안인이는 생성 AI와 교육의 미래라는 서한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서한은 생성 AI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생성 AI의 가장 명백한 위험은 인간 사용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러한 조작에 성인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교육은 이러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알려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네스코 교육 및 연구 분야 생성 AI 지침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까지 하는 이러한 안내서라서요. 인간 중심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교육기관이 생성형 AI의 윤리적 교육적 적합성을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기적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교육부 문서 교육에서의 생성 AI인데요. 보고서 제목이 주는 느낌과는 다르게 교육 분야에서 생성 AI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교육 분야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도전이긴 합니다. 이것들이 일단은 학교에서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데이터 리소스 교주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날의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입증된 지식을 바탕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며 생성 AI 잠재력을 활용하려면 학생들이 풍부한 지식과 직접 역량을 개발하는 게 오히려 중요할 수도 있다. 3R 이런 것들 먼저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첨언하자면 학생들은 잠재적 발달 영역에 대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교육학 이론에는. 그런데 어쩌면 생성의 AI는 잠재적 발달 영역이 아니라 엘리트들만 줄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단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 아파트 옥상 꼭대기에 있는 수준으로 뛰어넘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거기까지 바로 한 단계로 뛰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우와 하고 보지만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우려점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AI 정책 관련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AI 교육적 활용을 권장하고 있긴 하지만 앞서 다른 자료 제시된 것과 같은 유사한 윤리적 우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나 구글에서도 어린이의 생성 AI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약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어린이는 생성된 내용과 사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크고 그 영향이 어떤 정도로 될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자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게 교사의 의무인 것처럼 교육의 의무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당위적인 입장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지에 대해서는 주의와 윤리적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네스코 사무총장부 지안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경제 규칙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생성형 AI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교육 시스템에 통합되거나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학교는 선도적인 기술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생산 기술을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오늘 변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윤리적 진공 상태가 교육 현장에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기술은 목적성과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팩 모델은 무조건적으로 어느 정도를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기술들은 예측, 진단과 추측, ITS 시스템 등이 있는데 시간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서 인공 시스템 적용할 때 고려할 점을 5가지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은 AI를 교육에 쓰지 말자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AI 기술 윤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판적인 내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염세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AI 기술과 윤리를 고려해서 사람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하고 타당한 곳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뢰성이 아닌가 싶고요. 네, 첫 번째는 인간 중심의 인공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학생, 교사, 학부모, 교과정과 교과서, 교습 평가, 교육 행정정, 사교육 등등 다양한 요소가 섞인 생태계가 얽혀 복잡한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에 적용할 때는 각 요소의 특징뿐만 아니라 상호작용도 그리고 그 영향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시스템적 사고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서 하셨던 것처럼 한수 요나스가 이야기했던 총체성, 연속성, 미래성을 고려가 하려면 이런 체계적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학생의 학습을 진단하고 지도한다면 교사의 역할과 교육 방식도 변할 겁니다. 그러려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수업을 이끄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도 필요하고 또한 일반 사용자의 리터러시를 강화할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교육적 활용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고 하는 데 대해서 교사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실의 도구를 적용하고 사용하는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윤리적 형평성이 있는 기술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 이해 관계자의 전문적 판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과거 행동이나 선호 기반의 맞춤형 추천은 강압 편향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추천 시스템도 정확성에 의해 다양성이나 신기도 등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맞춤형 추천은 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성능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 적합한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 그리고 보다 과학적인 성능 평가 기준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오늘 MS 히킨 총괄께서도 LLM은 완전한 모델이 아니고 필터의 예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해야만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델 자체가 아신 것처럼 탈출한 사례들 보면은 막 욕설도 짓거리고 인류를 파괴해야 된다 이런 답변도 실제로 챗GPT가 한 적이 있죠. 그게 탈옥을 하면 그렇게 되고 실제 모델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필터레이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교육 분야에도 맥락에 적합한 AI 모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단순히 접근 기회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으로 중심으로 한 AI 모델은 커리큘럼 자원이 대부분 표준화되어 있죠. 중간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학습에 어려운 학생일수록 접근성이 낮아서 학습 격차가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일반적인 학습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먼저 저성취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할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성, 공정성,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무조건 어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어류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오류에 대해서 교사가 개입하고 판단에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고려해야 되고요. 또한 대체제가 아닌 교사의 조력자로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강제돼야 됩니다. 검증된 방안 중 하나는 잘 훈련된 교사가 AI 도움을 받아서 학생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벌써는 아니군요. 마지막입니다. 다행히 시간 어느 정도 마치나요? 네. 인공지능은 학생부터 방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합니다. 개인정보의 관리 주체, 인공지능 기술기업과 교육 공공기관의 역할 설정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또한 프라이버시 역시 보호해야 될 방안이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빠르게 마무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